갑자기 찾아온 치매에 맞서 가족이 함께 버티며 만들어낸 눈물과 사랑의 이야기. 초겨울에 찬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저녁,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작은 단독주택 안에서는 된장찌개 냄새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포근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식탁에서 숙제를 하던 초등학교 3학년 손녀 유나는 펜을 들고 장난을 치며 웃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딸 선미가 반찬을 꺼내고 있었다. 그런 가족의 중심에는 창가에 앉아 작은 난로 옆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는 김병섭, 78. 오래전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낸 뒤 거의 혼자 살아왔지만 최근 들어 건강이 나빠지고 기억력이 약해지면서 딸 선미의 집으로 들어오게 된 상태였다. 병섭은 고요한 창밖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오늘 무슨 요일이더라? 선미는 익숙한 듯 미소로 답했다. 아빠, 오늘 금요일요. 금요일? 금요일이면 내 엄마랑. 말을 이어가려다 병섭은 이내 멈췄다. 생각이 이어지지 않는 듯 눈썹이 미묘하게 떨렸다. 선미는 걱정을 숨기며 말했다. 아빠 괜찮아요. 따뜻한 국 먼저 드세요. 이날의 어색한 공기는 곧 찾아올 폭풍의 전조였다. 병섭은 평생 책임감 하나로 살아온 남자였다. 어린 나이에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공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어렵게 모은 돈으로 조그만 철물점을 열어 두 딸을 키워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는 외로움을 숨기며 뭐든 혼자 해결하려 했다. 그의 인생은 가족을 지키는 것 하나로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부터 그의 세계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약속을 잊고 병원 진료일을 놓치기. 불 꺼놓는 것을 잊어 음식이 새까맣게 타버리기. 손녀 이름을 부르다 말고 갑자기 딸 이름을 부르는 혼동. 처음엔 모두가 노화라 여겼다. 하지만 그에겐 점점 겁이 생겼다. 자신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가족에게 짐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러던 어느 날 단순한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그날 저녁 선미와 사위 준호가 바빠서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유나는 숙제를 하다가 할아버지가 얼마나 조용한지 이상함을 느꼈다. 할아버지. 대답이 없었다. 방을 둘러보니 병섭은 없었다. 현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의 외투가 사라져 있었다. 유나는 즉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할아버지 없어. 문 열려 있어. 선미는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만큼 놀라 급히 집으로 뛰어왔다. 그리고 온 가족이 밤거리를 헤맸다. 그날은 1년 중 가장 기온이 낮은 날이었다. 한참을 헤맨 끝에 공원 벤치 한쪽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병섭을 발견했다. 그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잡고 낮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집을 못 찾겠더라. 선미는 눈물이 흐르는 걸 멈출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병섭은 병원에 가게 되었고 결국 의사는 조심스레 말했다.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그 말은 가족 모두에게 무겁게 내려앉았다. 치매 판정을 받은 뒤 병섭의 생활은 급격히 달라졌다. 그는 자꾸 날짜를 잊고 손녀 유나의 이름을 은미라 부르기 시작했다. 은미는 30년 전 세상을 떠난 첫째 딸의 이름이었다. 아빠, 여긴 은미가 아니에요. 유나예요, 유나. 그럴 때마다 선미는 눈물이 고였지만 병섭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어떤 날은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놓은 채 TV 앞에서 깜빡 잠들기도 했고, 어떤 날은 이른 새벽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려 했다. 철물점 문 열어야지, 손님 기다리잖아. 준호가 급히 막아세우면 병섭은 분노했다. 왜 내 일을 방해해? 왜들 이래? 처음으로 권위적이던 아버지가 약해지는 것을 지켜보는 건 선미에게 너무도 아픈 일이었다. 그러면서도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다. 선미는 직장을 그만둘까 고민했고 준호는 살림과 아이까지 챙기며 지쳐갔다. 그러다 어느 날 가장 큰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어느 비 오는 오후였다.
유나는 학교에서 돌아와 할아버지에게 자랑할 그림 숙제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섰을 때 거실 한가운데 앉아있는 병섭의 표정은 낯설 만큼 공허했다. 선미가 다가가 아빠, 점심 드셨어요? 라고 묻자 병섭은 갑자기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당신은 누구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 한마디는 선미의 가슴에 무지막지한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몇 분 뒤 병섭은 다시 눈동자를 반짝이며 말했다. 아, 선미냐? 잠깐 헷갈렸어. 그 짧은 순간은 선미에게 경고 같았다. 이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 그날 밤 유나는 할아버지 방 앞에서 몰래 울었고 준호는 지쳐 담배를 한 대 태우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작은 기적이 찾아왔다. 아침 햇살이 들어올 때 병섭은 다이어리 한 페이지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선미가 다가가자 병섭은 종이를 숨겼지만 결국 건네주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딸 선미. 너는 나를 모른다 해도 나는 너를 못 잊는다. 내 엄마도, 은미도, 유나도. 내가 지켜야 할 가족. 그 글은 선미의 마음에 불을 붙였다. 아빠, 저도 아빠 지킬게요. 끝까지. 그날 이후 가족들은 진짜 변화를 시작했다. 선미 가족은 치매를 단순한 병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집 곳곳에 큼직한 안내문을 붙였고 손녀 유나는 할아버지와 퍼즐 맞추기, 옛 노래 부르기를 하며 인지 훈련을 도왔다. 처음에는 병섭이 계속 헷갈리고 화를 냈지만 점차 표정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섭이 집 근처 시장에서 갑자기 또 길을 잃었다. 선미와 준호, 동네 사람들까지 나서서 찾았지만 밤이 깊도록 발견되지 않았다. 모두가 절망할 때쯤 유나가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는 예전에 외할머니랑 가던 곳 그 다리 자주 얘기했어요. 그 말에 가족은 곧장 그 오래된 작은 다리로 달려갔다. 침침한 가로등 아래 강가에 앉아있는 병섭이 보였다. 그는 강물에 비친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여보, 너무 오래 기다렸지. 선미는 그를 끌어안고 울었다. 아빠, 엄마 거기 안 계셔요. 여기 우리는 아빠 가족이 있어요. 병섭은 흐린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희한테 짐만 되지. 선미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아니요, 아빠. 아빠는 우리 가족의 중심이에요. 아빠가 우리를 지켰듯이 이제 우리가 아빠를 지킬 거예요. 이 순간 가족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오열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며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새살이 돋아나는 듯한 평온함이 스며들었다. 시간이 지나며 병섭의 치매는 완전히 멈추진 않았지만 가족의 노력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갔다. 매일 아침 준호는 병섭과 함께 산책을 했고 선미는 식단과 복약을 관리했다. 유나는 할아버지에게 그림 일기를 읽어주며 이건 우리 가족의 기억 노트라고 말했다. 어느 날 병섭은 유나에게 말했다. 유나야, 너는 누구냐? 유나는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보물 1호요. 병섭은 그 말을 듣고 배시시 웃었다. 비록 이름은 헷갈릴 때가 많았지만 가족을 향한 그의 마음은 단 한 번도 헷갈린 적이 없었다. 그는 점차 온화한 성격으로 돌아왔고 잊어버린 만큼 새로운 따뜻함을 만들어갔다. 어느 날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에서 병섭은 갑자기 말했다. 아, 이건 우리 가족이네. 그 한마디는 가족 모두에게 큰 선물이었다. 기억은 조금씩 사라져도 마음은 가족 쪽으로 향해 있었다. 봄이 오고 벚꽃이 피어나던 어느 날 가족은 함께 공원으로 나왔다. 꽃비가 흩날리며 길을 핑크빛으로 물들였다. 병섭은 벤치에 앉아 꽃잎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예쁘네, 근데 금방 지겠지. 유나가 다가와 병섭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괜찮아요, 할아버지. 떨어져도 또 피니까요. 병섭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갑자기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선미야, 내가 너에게 해줄 게 뭐 있을까? 선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빠는 지금 이렇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빠는 여전히 우리 아빠니까요. 꽃잎 하나가 병섭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는 꽃잎을 손가락으로 조심히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이 순간은 꼭 기억하고 싶구나. 선미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아빠가 기억 못해도 저희가 기억할게요. 아빠의 모든 순간을. 그날 벚꽃 아래에서 가족은 서로의 온기를 다시 확인했다. 기억은 흐려져도 사랑은 절대 잊히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깨닫는 순간이었다.